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비문학입니다. 과학 지문이네요. 21부터 25까지 지문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뭐 과학도 과학이겠지만 또 기술 지문일 수도 있겠고요. 과학 기술 지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지문인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가 지금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욕조라든지 화장실, 그죠? 예, 보시면은 변기, 수세식 변기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욕조의 마개를 뺐을 때에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제시를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독자들의 좀 흥미를 끌 수 있겠죠.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는 0에 가깝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는 0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예를 들어서 배수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중심부로 이제 빨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빨려들게 되면은 이쪽에 가장자리 부분에서는요 아마 속도가 0에 가깝다겠죠. 얘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그죠? 이쪽부터 지금 먼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쪽부터 먼저 움직이면서 속도가 빠를 것이고 이 중심부 그죠? 배수구에서 멀리 있을수록 속도는 느려지겠죠. 제일 늦은 데는 거의 0 되겠지.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빨라지게 된답니다. 가운데에서 당기는 힘이 클 테니까요. 그러면서 하나의 지금 정의가 나옵니다. 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원주 속도라고 한대요. 원주 속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원주 속도. 호의 길이가 이게 호잖아요. 그죠? 가장자리 이게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원주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는 소용돌이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는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서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호의 길이에 따라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비율은 당연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중심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뭐한다? 원주의 속도가 감소한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소용돌이라고 한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유소용돌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하자면은 자유소용돌이는 중심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원주 속도가 가장 크고 중심에서 멀수록 뭐 한다고요? 원주 속도가 감소한답니다. 하는데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뚝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문단 되겠습니다. 1문단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1문단 중심 내용은 욕, 욕조에 배수구를 빠져나가는 자유 소용돌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었어요. 자유 소용돌이를 얘기할 때 소용돌이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중심에서 멀어져서 반지름, 이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요게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지?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요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하겠지. 그만큼 힘부터 멀어질 거니까. 그죠? 그럴 때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달리라고 했어요. 이와 달리. 자, 이와 달리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계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컵 속의 물을 손가락으로 휘저어요. 또는 컵을 물과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원심력이라는 게 적용하죠. 원심력, 그죠? 원심력이 적용해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리게 됩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멀어지는 힘이잖아요. 그죠? 네, 아마 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물 입자들이 컵의 가장자리로 쏠리면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컵을 이제 물과 함께 회전시킬 때에는, 그지?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은요, 물이 이렇게 막 넘치게 돼요. 넘치게 돼. 세게 움직이면 넘치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뭐다? 예, 컵의, 그죠? 가장자리에 이제 입자들이 쏠리는 거죠. 여기에 가장자리에 입자들이 쏠리니까 당연히 중심부에서는요, 입자의 수가 적어진 거지. 중심부의 입자가 가장자리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동을 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중심부에 있던 입자가 이 힘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자가 일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중앙 부분은요, 물의 압력이 떨어지겠죠.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대요. 그만큼 뭐 했으니까? 가운데에는 물 입자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기역 부분돼 있네요.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또 새로운 개념 나왔네요. 각 속도가 똑같아진답니다. 회전이 충분하게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는 물 전체의 회전 속도, 다시 말하면은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의 각도 변화 비율인 각 속도가 같아진답니다. 언제? 회전이 충분히 뭐 할 때? 안정될 때. 그래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같이 회전한대요. 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그죠? 그거는 물 전체가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회전이 더 이상 충분하게 안 될 때, 안정됐을 때, 회전이 더 이상 안 될 때는요, 네, 속도가 이제 마치 팽이가 돌듯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거죠. 이게 중심부겠죠, 중심부. 중심부를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의 중심은 원주 속도가 제로가 되고, 아까랑은 반대네요. 어, 회전의 중심은 지금 뭐 한다고요? 속도가 제로가 된대요.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서 원주 속도가 증가한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회전을 갖다가 멈추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여기는 속도가 없고 바깥이 빠르게 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갈수록 그만큼 더 빨리 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 소용돌이라고 한답니다. 강제 소용돌이. 그래서 용기 안의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은 에너지는요, 중요한 건 나왔는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기 안의 물이 강제 소용돌이에서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은요,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가만히 있으면 얘가 물이 밖으로 튀어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지만 이런 현상과 함께 외부로, 바깥으로, 가장자리로 힘이 더 많이 가겠죠.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지금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지금 1문단에는 자유소용돌이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자유소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조의 마개와 같이 중심부에서는 원주 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낮아지게 되죠. 반대로 강제 소용돌이는 반대인 겁니다. 중심부는 원주 속도가 거의 제로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는 서로 지금 현상이 지금 전혀 반대인 것이죠. 글자가 잘 안 보이겠네요, 이거.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일단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설명이 되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문제지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원심력득이 작용해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 중심에 있는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라는 것이죠. 기억의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요. 1번,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죠. 원심력이 클수록 알겠습니까? 원심력이 다시 할게요. 원심력이 클수록 압력도 커지게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심력과 압력은 충분히 관련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컵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물입자의 양은 많아질까요? 가장자리로 쏠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당연히 가운데에 있는 물입자가 가장자리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만큼 양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집니다.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컵 반지름이 클수록 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컵이 크면 클수록 하잖아. 회전시키면은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회전도 많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커진다. 네 번째, 컵 속에서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수면이 높아진다. 휘저으시면은요, 가운데 부분은 움푹 파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장자리 부분에 물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면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가하더라도 회전 중심의 수면 높이는 변화가 없겠습니까? 에너지를 가하면 더 가할수록 수면 높이는 더 달라지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회전할 때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1번에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요 서로 관련이 있지요. 그죠? 예. 아까도 봤지만 앞에 나왔잖아요. 원심력이 적용해서 아까 두 번째 문단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은 원심력 등이 적용해서 중심에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립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은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있지요. 되겠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원심력과 압력은 관련이 있고 일단 이 두 개는 비례합니다. 알겠습니까? 비례하게 돼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의 비율인 그죠? 이 문단 중간에 있습니다. 각 속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마치 팽이가 돌듯이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같이 회전을 한대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팽이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나중에는 이제 전체가 회전을 멈추게 되면은요. 이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회전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쫙 물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1번. 자, 보겠습니다. 각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빨라질까요? 각 속도는 점차 늘어지겠죠, 오히려. 그지?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각도의 변화 비율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회전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나? 그지? 그죠?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가 각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각속도는요, 점차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더 이상 힘을 더 이상 안 받으니까.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각도가 변하는 비율이 수치로 달라진다. 이건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는 비율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기 지금 지문에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각 속도는 회전 중심에서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일정할 것이다. 그렇겠죠? 이 각 속도가 이게 지금 뭐랬어요? 각 속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자리든 밖이든 간에 각 속도 같기 때문에 중심이든 멀든지 간에 예, 속도는 일정하겠죠. 맞나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강제 소용돌이의 수면 어느 지점에서나 원주 속도는 같겠습니까? 아니죠. 강제 소용돌이 할 때는 뭐랬습니까? 가장자리의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같을 수가 없겠죠. 5번 강제 소용돌이는 자유 소용돌이와 같은 원주 속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까? 정반대였잖아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지문으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되겠습니다. 자,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었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관찰을 하면은 가운데에서는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서는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숟가락 안에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관찰하면은요, 가운데에서는 뭐라고요? 강제 소용돌이랍니다. 발생한대요. 주변에서는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숟가락으로 이제 컵 안을 갖다가 막 돌리다가 그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진답니다. 바깥쪽이 원주 속도가 떨어진대요. 바깥쪽이 원주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요, 뭡니까? 바로 자유소용돌이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그대로 뭐 한다 했어요? 지금요? 유지가 된대요. 얘가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뭡니까? 강제 소용돌이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소용돌이가 같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그게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물의 한 가운데고 그죠? 요 점 보이십니까? 요 점 부분이 지금 원주 물의 소용돌이를 얘기했을 때 물 소용돌이를 얘기했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지름이 점차 증가합니다. 일단 원의 중심 부분에서는요, 그죠? 그 소용돌이의 중심 부분에서는 일단 뭐다? 조합 소용돌이가 발생하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멀어질수록 뭐한다? 조합 소용돌이는 줄고, 맞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심 부분에서는 강제 소용돌이가 발생하네요.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에요, 지금. 중심 부분에서는 원주 속도가 점차 증가하게 되네요. 그죠? 반지름이 멀수록 원주의 속도가 증가하는 강제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그리고 중심에서 멀수록 이제 뭐다? 강제 소용돌이보다는요, 뭐가 자유 소용돌이가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죠, 지금요.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리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라는 거죠. 속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읽어볼게요.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된다. 그렇네요. 어,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요 점이네요. 요 점.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에서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다음에 숟가락을 뺐어요. 그러면은 가운데에서는 뭐 한다? 강제 소용돌이 생긴대요. 중심 부분은 힘이 약해지고 주변 부분으로 힘이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뭐다? 자유 소용돌이 생기는 거죠. 주변에는 알겠습니까?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이 힘이 강하고 멀수록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생긴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 부분에서는 강제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클수록 이제는 뭐 한다? 강제 소용돌이가 자유 소용돌이로 바뀌게 되는 거지.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그래서 이 강제 소용돌이가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서의 원주 속도가 바로 뭐다? 최대라는 거죠. 요때가. 요때가 뭐라고요? 최대 원주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해를 갖다가 100%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런 조합 소용돌이의 예로는요,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강제 소용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디귿이 나온 관계로 바로 지금 24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먼저 정리시킨 다음에 한번 살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쉬울 것 같네요. 자, 저는 24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디귿을 이해할 때 보기에 A에서 C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죠? 자, 태풍의 중심 부분은 태풍의 눈이라고 했답니다. 그죠? 아까 태풍을 뭐랬어요? 조합 소용돌이의 예라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A의 중심이랍니다. 태풍의 눈은 이것의 중심이래요. 그건 뭐겠습니까? 자유겠어요? 강제겠어요? 중심은 뭐니? 아까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강제 소용돌이가 나오잖아. 그죠? 조합 소용돌이에서 중심 부분은 뭐라고요? 강제 소용돌이를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요. 강제 소용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골라도 3, 4, 5 중에 골라야 되겠죠. 잠깐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화면이 좀 같이 보이게. 그래서 여기 A 부분은 강제 소용돌이. 한번 다시 해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태풍의 벽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아까 부딪히는 부분 뭐랬습니까? 최대 원주 속도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람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니까 강하겠죠. 이것은 바로 윗그림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교차하는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학 이론을 갖다가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 과학 지문을 갖다가 완전히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는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 그런 조합 소용돌이겠죠?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게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분체 분리기래요. 이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같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랍니다. 분진 분리기가 어떤 장치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진은 뭔지를 얘기합니다. 이 혼합물에 적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관대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같은 말로 원심 분리기라고도 한답니다.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 또는 공기의 흐름이 기상현상의 사이클론, 태풍이죠. 예,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한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체 분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예로 쓰레기통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24번에 사이클론식 청소기, 25번이네요. 사이클론식 청소기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그림 보시면서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는 25번 지문을 지금부터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프린트에 있는 지문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우람한 크고 아름다운 네, 물체가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문 보시면서 같이 화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통 아래에 원통부가 있지요. 원통부 있습니다. 원통부. 원통부가 있고 이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모양 통 붙였네요. 그리고 원추 아래에는요.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내부 중앙에는요. 내부의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네 통이 있답니다. 다 확인되셨죠?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보내면 여기 들어가죠.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여기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요렇게 돌 거야. 요렇게. 그지? 재밌네요. 요래 돌 거란 말이지. 흘려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의 벽면에 충돌하여 떨어져 바닥에 쌓이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밑에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툭. 그리고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납니다. 그렇겠죠. 우리 화장실 변기라든지 욕조 보시면 딱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면서 갈수록 뭐 하겠니? 중심 부분의 힘은 세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심부는 힘이 세지고 먼 곳은 약해지는 여기는 뭐다? 이로 내려갈수록 자유소용돌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추부 아래쪽에서는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다시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윗부분에서는 정리하자면은 윗부분에서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아랫부분에서는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답니다. 강제 소용돌이는 이 공기 용기의 중앙의 내통으로 자 보시면은요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자,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의 중앙에 있는 네 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돼요. 그죠? 요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공기가 이제 뭐 한다? 여기까지 내려왔던 공기가 여기서부터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지? 어,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네 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죠? 여기까지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공기는 뭐 한다? 강제 소용돌이 되면서 이제 뭐 하는 거니? 요 원통을 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시계 쪽으로. 우리 물 컵에 물 휘젓듯이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배기가 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빨간색이 지금 자유소용돌이, 파란색이 지금 강제소용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2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리을의 구조를 지금 보여내는데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잠깐 좀 줄여볼게요. 그림은 지우고요. 자, 1번. 가에서는 소용돌이가,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혼합물에 원심을 작용하겠다. 그죠? 이 원심 분리기니까 저부터 이름이 맞아요. 그죠?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여기는 자유소용돌이를 했잖아. 그지? 원통부는 자유소용돌이였기 때문에 원심력 발생하겠죠. 답은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다 나에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가 더 빨라지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입구가 좁아지니까 그만큼 더 빠른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중심부로 가서 속도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3번. 다에서 모인 쓰레기나 혼합물이 라의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배출됩니까? 아니죠. 아까 뭐랬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나 혼합물은 여기 다에 혼합물 상자에 쌓인다고 했잖아요. 예. 답은 의외로 쉬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은 내통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 거기는 이제 그 강제 소용돌이니까 맞아요. 그죠? 바깥으로 나갈수록 더 세지겠죠. 그 다음에 5번 산업용어로 도주각을 분리한다면은 가와 나의 충격이나 마모의 강한 소재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의외로 답은 쉬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풀이 안 했는데 맞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는 모두 자유소용돌이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2번, 배수구에서 멀어지면 원 운동을 하는 물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예, 1문단에 있었습니다. 자유소용돌이니까. 그 다음 3번, 강제소용돌이는 고체처럼 회전하고 회전 중수 속도는 0이다. 그게 지금 두 번째 문단, 팽이라고 했잖아, 팽이. 그죠, 팽이. 팽이처럼 고체처럼 회전한다. 그때 중심은 0이라고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4번 분체 분리기는 자유 소용돌이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다. 그죠? 들어갈 때는 자유 소용돌이, 나갈 때는 강제 소용돌이였으니까. 5번 용기 안에 강제 소용돌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아까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있었죠. 외부에서 힘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강제 소용돌이는.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어, 이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는지를 저는 계속 확인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면은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